안녕하세요. 저는 그대 너머에라는 영화를 연출한 박홍민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연 역을 맡은 배우 윤예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수기 역의 오민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경호 역을 맡은 김건우입니다. 그대 너머에라는 영화는 제가 제 주변에 이제 굉장히 힘든 상황을 겪고 있었던 지인분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그런 상황들을 극복하는 과정을 저도 같이 함께 도움을 줘가면서 한 1, 2년간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많은 것들을 느낀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러한 기억들을 가지고 어, 영화를 처음 구상하게 돼서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기억이라는 것들은 사실 한 개인의 기억으로 두고 봤을 때 어, 작은 기억에서 점점 기억이 나이가 들면서 확장이 되다가 점점 기억이 또 작아지기 시작하고, 우리가 어느 순간엔 기억이 소멸되잖아요. 개인의 기억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만약에 저에 대한 기억이 누군가의 머릿속이나 누군가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다면 그 존재라는 것은 영원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예를 들어 우리가 기억이라는 게 없으면 존재도 무의미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는 사실 많은 것들을 기억에 의존하고 살아가고 있고, 그런 것이 없는 부재한 거는 존재로서도 저는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존재가 만약에 그 기억이 다른 사람에게 제 존재가 그 안에 기억에 있다면은 저라는 존재도 거기 안에 살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럼으로써 영원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그렇게 서로 기억들을 교감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닐까.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그런 식의 어, 개념으로 존재를 생각한다면 존재는 영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고민이 영화 안에 담겨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도 아까 말한 그 힘든 상황을 겪는 걸 같이 겪으면서 이렇게 우리 서로의 마음을 서로를 기억해주면서 서로 남아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저의 개인적인 정서들도 같이 영화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흔한 이야기가 아니어서 굉장히 흥미롭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감독님 전 작품들을 다 보고 이제 미팅을 갔었는데, 감독님 세계관이 워낙 남다르시다 보니까, 근데 또 이 작품을 보니까 또 새로운 느낌이었고, 그리고 인물들한테 호기심이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물들이 펼쳐가는 이야기에 많이 몰입을 해서 보다가 마지막에는 조금 울컥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시나리오를 덮고도 제 마음이 계속 울렁이는 그 느낌이 굉장히 좋았었던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분명히 인간의 존재에 대한 그리고 철학적인 내용이구나, 그런 작품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런 작품류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건 무조건 오케이다. 그래서 응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시나리오 처음 봤을 때 혼자 약간 미로 속에 갇힌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어디까지가 진짜고 어디서부터가 픽션인지 그거를 계속 생각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경호란 인물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생각이 좀 강한 그런 인물이었고, 그리고 잘 표현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경호란 인물을 연기할 때 그러니까 연기적인 부분에서 좀 표현을 하려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안으로 좀 감정적인 부분을 안으로 좀 삭히고 그런 그 내면의 어떤 감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연기했던 것 같습니다. 예. 기억이 사라져 간다는 게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거기에다가 사랑을 잃어가는 두려움도 있지만 또 자책감이라는 게 굉장히 컸던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려움과 자책감이라는 그 두 가지를 잡고 인수기한테 접근을 하게 됐죠. 지연이는 존재 또는 존재의 의미를 찾아 헤매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그런데 기억을 잃어가니까 그래서 일기장을 보게 되고, 그 속에서 경호라는 인물을 찾아서 무작정 이제 경호를 찾아가는 그런 좀 적극적인 인물이죠. 근데 그만큼 존재에 대한 갈망이 되게 큰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일단 그 영화 시나리오를 쓰고 나서 배우분들을 봤을 때 이제 제 당연히 어떤 감독이든 다 자신의 영화 캐릭터와 좀 인물이 좀 맞길 바라는 그런 마음을 다 갖고 있는데 저도 이제 많은 영화들을 보고 또 영화들을 관찰하면서 이제 만났던 사람들을 같이 확인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겪는데요. 어, 그 김건우 배우님 같은 경우는 이전에 그 소통과 거짓말이라는 영화를 보고 어, 장선 배우님도 워낙 잘하셨지만 그 김건우 배우님의 제가 느꼈던 몇몇의 이미지들이 있거든요. 그 이미지들이 경호와 좀 어울릴 부분이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시나리오가 완성됐을 때 김건우 배우님한테 한번 보여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연락을 드리게 됐었고요. 오미네 배우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그 기존에 그 출연하셨던 나의 세라시라는 작품에서 너무 인상 깊은 연기를 제가 봐서 그 인숙 역할이 정말 쉽지 않은 역할이거든요. 굉장히 복잡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소화할 배우분은 오미네 배우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갖고 연락을 찾아서 연락을 드려서 이제 또 흔쾌히 해주신다고 하셔갖고 함께하게 됐고요. 윤혜리 배우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실은 좀 찾던 이것저것 배우들을 찾는데 마땅한 분을 못 찾던 와중에 이제 제 친한 이동구 감독님이 이제 소개를 해주셔서 오디션을 한번 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만나봤는데 일단 제 영화도 전부 보고 왔었고 또 그리고 그 이제 이야기에 대한 집중도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를 시나리오를 그 자리에서 제가 보고 얘기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시나리오를 전부 쭉 보고 그 인물에 대한 감정들을 설명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 부분에서 믿음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조금 걱정은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어떤 장편이나 단편 경험도 많지는 않은 배우분이셔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이제 김건우 배우님이나 이제 오민혜 배우님이 따뜻하게 이렇게 잘 케어해 주시고 또 현장에서도 같이 이렇게 잘 이렇게 해주셔갖고 처음 시작 때부터 리허설이 끝나고 본 촬영이 들어갔을 때부터 윤혜리 배우가 하는 연기를 처음에 보고 이제 그때부터는 믿음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서로 재미있게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연기를 하면서 감독님을 많이 준비하기 전부터 감독님을 저는 많이 믿고 지연이를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촬영이 그런 좀 롱테이크라던가 그런 좀 연습해야 될 게 많은 촬영이었어서 리허설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그때마다 좀 더 뭔가 많이 배우는 느낌이었고 그리고 선배님들도 너무 잘 챙겨주시고 편하게 대해주셔서 네, 그래서 잘 무사히 촬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인숙이가 사실은 너무 어려웠어요. 혼돈스러워가지고 이게 실제인가? 현실인가? 기억 속의 상상인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혼란을 많이 겪어서 그때마다 감독님한테 물어봤던 것 같아요. 뭐 그럴 때마다 감독님의 디렉션에 많이 의지했던, 특별히 다른 작품보다 더 많이 감독님께 의지하고 갔던 작품이었어요. 저는 아까 감독님이 얘기한 것처럼 2015년도에 제가 소통과 거짓말이라는 영화로 그 부산 국제영화제 때 그때 이제 만나 뵙고 인연이 돼서 5년 뒤에 이렇게 영화를 찍게 되었는데요. 일단 감독님 자체가 워낙 이제 다양한 지식들을 많이 알고 있고 그리고 뭐 영화 지식 이런 것들을 많이 알고 있어가지고 뭐 현장에서 감독님이랑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유를 하면서 재밌게 촬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이 영화를 찍으면서 가장 좀 힘들었던 부분은 그러니까 경호가 그 자신의 존재를 알고 좀 혼란스러울 때 이제 지연이 찾아와서 제가 저를 데리고 그 인숙이와 만났던 그 처음에 만났던 그 놀이터로 가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 장면이 이제 되게 긴 롱테이크 씬이었고 또 이제 야외에서 찍다 보니 이제 그 해가 지기 전까지 이제 찍어야 되는 어떤 시간적인 제약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제약적인 부분도 있어가지고 많이 NG도 많이 내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제가 지연이한테 기억은 원래 불공평한 거야. 어떻게 다 똑같을 수가 있어라는 대사를 하기까지의 그런 감정들이
많이 지친 상태에서 그런 대사를 치다 보니까 저도 너무 감정이 너무 힘들고 그런 상태에서 그런 대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대사도 많이 씹히고 그래가지고 제가 딱 영화를 봤을 때 그 장면이 좀 많이 좀 뭔가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예. 저는 힘들었던 장면이 놀이터 장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알츠하이머 상태에 있다 보니까 그냥 혼돈 그 자체였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찍을 때 그 감정들이 그것 때문에 그 치매 상태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다라는 것, 그게 제가 무경험이잖아요. 그러니까 배우로서 내가 과연 진정성 있게 연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두려움이 스스로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자체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다른 게 아니라 스스로에게 힘들었다라는 거. 저는 마지막 부분에 지연이가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막 고통스러워하면서 경호한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이 감정적으로도 좀 많이 어렵고 힘든 장면이었는데, 또 테이크도 굉장히 길고 동선도 많고 신경 쓸 게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또 거기 감정적으로 집중을 해야 했어가지고 그 부분이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그 김건우 배우님 같은 경우는 그 사실 오프닝에서 사실 감정들이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바뀌거든요. 경호라는 인물이. 그래서 그 감정들을 중심을 잘 잡아주셔야 됐는데 김건우 배우님이 사실 그 장면을 리드를 안 했으면 사실 그렇게 영화에 몰입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을 너무 훌륭하게 윤혜리 배우님을 잘 케어하면서 이렇게 그 장면을 잘 이렇게 이끌어 가주셔서 영화를 관객분들이 좀 편안하게 좀 접근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오민혜 배우님 같은 경우는 그 종이 속을 헤매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 장면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장면이에요. 감정들의 변주도 크고 진폭도 크고 그러면서 타이밍은 딱딱 맞아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그래서 사실 저는 오민혜 배우님한테 어느 부분은 맡겼거든요, 마음을. 제가 이걸 포인트를 잡아준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 오민혜 배우님의 어떤 그 정서적인 어떤 감정의 포인트에 제가 던져야 되는 저도 입장이었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첫 테이크를 들어가면서부터 사실은 보자마자 이거 오민혜 배우님 맡기면 되겠구나 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은 좀 보고 나서도 이걸 내가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장면을 보고 나서 좋았던 장면이고요. 그 윤혜리 배우님 같은 경우는 그 골목길 장면이 있어요. 골목길 방금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장면인데, 그 장면이 사실 진짜 어려운 장면인 게, 거기가 골목길을 나와서 위로 또 올라가고 또 다시 뒤로 넘어와서 숨어 있다가 나타나서 또 거기서 다시 또 감정은 터지되 또 거기서 또 다시 숨었다가 다시 또 이제 마지막에 경호에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는, 거기까지 가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그 골목길이 사실은 영화 속에는 텅 빈 공간처럼 보이지만 차도 많이 다니고요, 사람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많이 협조도 많이 구해야 되는 공간인데, 사실은 연기보다도 그런 것도 NG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통제를 하더라도 또 제가 마음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장면 그런 상황에서 그런 기회는 몇 번밖에 없는데, 사실 진짜 연기를 할 수 있는 기회는, 근데 그 장면마다 집중도가 굉장히 높게 그 장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윤혜리 배우님이 그걸 잘 해줘서 제가 좀 덕을 본 거 아닌가, 그 장면은 사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안 그래도 장편은 처음이다 보니까 장편은 또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생각도 잠깐 했었는데, 또 그렇다고 장편이라고 또 연기를 어떻게 그런 건 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똑같이 그냥 인물에 집중하고, 그리고 감독님 얘기도 많이 들으면서 그렇게 그냥 순간순간 진심으로 그냥 연기를 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저 그런 거 전혀 모르고 했는데요. 네네. 너무 잘해줬어요. 그리고
그 이 작품은 좀 특별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서로 현실에서 일반적인 그런 만남이나 교감이 아니었거든요. 서로 다른 차원의 사람들. 그래서인지 뭔지 모르지만 우리 좀 뭐지 왜 이렇게 겉돌지 사실은 우리의 관계는 그런 게 아닌데 서로에 대한 느낌이 뭔가가 이상해 좀 겉돌고 일치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현장에서 잠깐 느꼈어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라고 고민해 봤을 때 우리가 작품 안에서 작품 속의 인물로 서로를 생각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저도 마찬가지죠. 네. 처음 윤혜리 배우가 처음 뭐 장편 영화를 찍는다 그런 생각 전혀 하지 않았고요. 그냥 워낙 또 집중력 있게 너무 잘해 주어가지고 그냥 인물로서 좀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예. 일정만 가능하다면 저는 언제나 독립 영화를 참여를 할 텐데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젊은 감독들의 세계관을 통해서 제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어요. 진부해져 갈 수밖에 없는 제 자신의 어떤 무지라든지 그런 것들을 깰 수 있다. 나를 성장시키는구나. 나를 발전시킨다. 감독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좋았고 또 현장에서는 제가 오픈하고 우리 독립영화 쪽은 오픈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화로움이라든지 그다음에 함께 하면서 행복이라든지 아니면 사랑이란 그런 감정들을 느껴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독립영화는 나를 성장시켜주는 학교 같기도 하고 내게 좋은 추억을 남겨주는 어떤 농장? 키워주는 농장, 열매를 맺게 하는 그래서 독립영화를 도무지 떠날 수가 없는 그래서 부탁을 늘 할 거예요. 저는 꼭 함께 해달라고. 일단은 그 공간이라는 대부분의 공간들을 저는 이제 좀 이제 좀 사람들의 삶이 좀 보이는 공간들이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 많은 아파트 이런 데 말고 이런 동네 골목길 이런 데 보면 그런 어떤 곳에서 사는 평범하신 분들은 집 앞에다 물건을 이렇게 걸어놓기도 하시고 또 이제 어떨 때는 또 이렇게 거기다가 이렇게 뭐 꾸며놓기도 하시고 그렇게 다양한 모습들이 또 외부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저도 많은 상상을 할 수 있어서 그런 골목들이 저는 되게 좋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좀 담고 싶다. 영화 속으로 그런 생각을 일단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방이나 이런 공간을 찍을 때도 그래서 그런 공간과 그 실내 공간이 하나의 맥락으로 연결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방을 다른 데 찍어서 이것이 여기 있는 것처럼 붙이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골목과 그 방안이 마치 연결돼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거기에 어울리는 이제 방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내부 공간 역시도 그래서 그리고 이야기 자체가 이렇게 긴 줄기처럼 쭉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내부 공간과 이제 외부 공간이 마치 또 이렇게 쭉 영화의 어떤 구조처럼 그렇게 쭉 이어질 수 있게끔 그런 어떤 제 구상과 맞는 공간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인물들이 여기에선 자기 존재를 각자 찾고 노력을 하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카메라가 이들을 열심히 찾아주려고 노력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카메라로 인물들을 따라가 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그 감정들을 이렇게 분절시키지 않고 최대한 그 공간의 정서까지 담아내려고 노력을 하는 태도 때문에 이런 롱테이크 방식을 많이 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거와 좀 다른 방식의 커트가 또 있는데 인숙이 이제 그 넓은 공간에서 카메라는 고정돼 있고 열심히 지연을 찾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 같은 경우는 카메라가 오히려 그때는 가만히 도움을 안 주고 픽스돼 있어도 인숙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영화가 경호의 시나리오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꿈일 수도 있고 다양한 해석이 될 수 있는 영화인데 인숙이 지연을 그렇게 열심히 찾음으로써 또 그 장면을 관객들도 바라봄으로써 이제 관객은 인숙을 찾고 인숙은 지연을 찾고 그러면서 그 경우의 시나리오 밖으로 이 인숙이 뭔가 자기 증명을 하면서 넘어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저는 가지고서 그 장면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관객조차도 그 인숙이라는 존재를 발견하게끔 좀 노력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각자의 어떤 그 인물들이 여기에서는 존재나 자아를 찾는 구조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런 인물들의 고민들이 있기 때문에 카메라 역시도 그런 것들을 같이 증명해 주는데 노력을 하려고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 경호의 대사 중에서 기억은 원래 불공평한 거야. 그 말을 하는데 그 다음에 지연이가 그럼 다 괜찮아야 하는 거예요? 라는 말을 해요. 그런데 그 말이 뭔가 괜찮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뭔가 위로가 되는 느낌이 좀 묘하게 있는 말인 것 같아서 그 말도 굉장히 인상 깊은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그 대사를 들으면서 왜 그렇지? 왜 불공평한 거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래 개인의 그뭐 주관적인 해석 때문에 그렇게 되나 보지? 그러면서 저는 제 개인 스스로 뇌에 대한 공부를 좀 더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갖고 있는 뇌의 역할 중에 꿈이나 생각이나 기억이나 의식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러면서 보다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계기가 바로 그 대사 때문에 생겨난 거였었어요. 저는 좀 엉뚱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워낙 이 영화가 좋은 장면도 많고 좋은 대사들도 많지만 저는 어떤 장면에서 꽂혔냐면 그 경호가 그 김 작가를 만났을 때 그 카페에서 이제 둘이 대화를 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김 작가님께서 이제 경호한테 꼭 영화의 주인공이 되냐고 물어보는데 이제 그 장면에서 그냥 뭔지 모르게 저 말이,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모두 자기가 주인공이야 처럼 생각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 김 작가가 그렇게 물어봤을 때 그걸 좀 약간 대면해주는 식으로 약간 얘기해주는 것 같아서 뭔가 그러니까 재밌고 저 말이 재밌는데 뭔가 와닿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뭐 감독님께서 그렇게 따로 뭐 이렇게 디렉션 준 건 없고요.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진짜 딸일까라는 생각을 일단 먼저 했고, 그리고 이제 계속 생각해 보니까 이제 이 지연이라는 인물이 저를 찾아봤을 때 그러니까 딸이라고 했지만 어쨌든 저의 기억의 어떤 첫사랑의 그런 분의 어떤 딸이었고, 그러니까 되게 복잡한 미묘한 감정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딸을 느끼는 그런 감정과 어떤 제 첫사랑을 봤을 때 그런 두근거림의 감정이 약간 복합적으로 미묘한 그 섞여 있는 그런 감정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제 많은 역할들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처음에는 하려고 그러니까 무슨 짙은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어디선가 목소리가 디렉션이 오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불편함, 낯설음, 어색함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인숙이라는 인물도 분명 첫 경험이다라는 생각에서 힌트를 얻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 나만 첫 경험이 아니네. 이 인숙이도 이 상황에서 첫 경험이고, 그래서 더욱더 혼란스럽고 힘들었겠구나. 그러면 그냥 거기서 느껴지는 그대로 그냥 하면 되겠구나. 그러면서 시작하게 됐죠. 저는 실제 한다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연기를 했고요. 마지막에 결국에는 엄마가 지연이를 찾잖아요. 비록 그게 딸인지는 못 알아봐도 어쨌든 엄마는 계속해서 딸을 찾고 있었고, 그러고 그렇게 잠들어 있는 지연이를 찾아내셨고, 그러고 그런 그 전에 겪었던 일련의 상황들로 지연이도 뭔가 많이 깨달은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중요하고 공들였다기보다 아까 얘기했던 장면이긴 한데요. 저는 인숙이 그 지연을 열심히 찾는 장면이 저는 가장 찍으면서도 그렇고 찍고 나서도 생각을 할 때 많은 또 생각이 들었던 장면이거든요. 왜냐면 제가 영화를 사실 찍는 샷을 만들 때 대부분 고민하는 거는 일단 그 장면을 제가 영화로서 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가가 첫째고, 둘째로서 제가 이걸 보고 고민할 거리가 있는가, 이걸 두 가지 생각을 가장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질문이 있어야 사실은 장면을 찍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면 같은 경우도 사실 많은 고민을 하다가 좀 뒤에 결정된 장면이에요, 사실. 그래서
아마 시나리오 처음 받았을 때는 못 보셨을 장면을 제가 이제 계속 고민하다가 이제 촬영 초에, 그러니까 프리할 때 그쯤 말쯤에 제가 고민해서 넣은 장면인데 그 장면을 한번 넣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서 저도 이제 찍고 나서 그 장면을 봤을 때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카메라가 열심히 인물들을 쫓으면서 증명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보다 그렇게 고정된 상태에서 인숙 스스로가 그 카메라를 뚫고 나오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서 지연을 찾음으로써, 예, 그래서 그 장면이 좀 저는 그 작은 화면으로 보면 굉장히 작은 인숙이 그렇게 열심히 지연을 찾으면서, 사실 저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인숙과 지연은 이 이야기와 시나리오 밖으로 넘어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이겨냄으로써. 그래서 경호의 시나리오 외에 인숙과 지연은 어딘가에 살아있다는 표현을 제가 어디 GV에서는 몇 번 하고 그랬는데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장면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대 너머에가 이제 9월 9일에 개봉하는데요. 영화가 사실 좀 익숙하지 않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영화이긴 하지만 그 인물의 감정과 상황에 마음을 던져주시고 이렇게 봐주신다면 나름 여러 가지 또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결과적으로는 또 이 영화 끝에 또 각자 고민도 하시면 또 저는 연출자로서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영화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새 배우분들 너무 훌륭하신 배우님들이고, 저도 이번에 같이 하면서 배운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영화들에 출연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영화는 존재 혹은 관계에 대해서 또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영화이고요. 그리고 그걸 또 같이 고민을 해주는 그런 따뜻한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셔서 보시고 이런 멜로 영화도 있구나라는 걸 좀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같이 조금 쌀쌀한 날에 잘 어울리는 영화입니다. 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대 너머에는 기억과 또 다른 차원의 삶이 서로 교차하면서 퍼즐을 푸는 것 같은 그런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봐도 질리지 않는 영화, 보면 볼수록 재밌는 영화 분명히 맞습니다. 영화관에서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앞에서 이제 영화에 대해서 너무 좋은 말씀들 해주셔가지고 지금 좀 시국이 좀 극장에 오기 좀 무거운 그런 발걸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좀 큰 영화들 사이에 우리 같이 이런 작은 영화들도 있으니까요. 관객분들께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희 영화가 보일 거예요. 그러면 일단 보시고 나시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그런 따뜻한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난 어떻게 알았어요? 한경호 감독님이시잖아요. 뭘 그렇게 네 생각을 장황하게 썼어. 너 힘든 거 아는데 그런 거 재미없어. 아무도 제 얘기를 듣고 싶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꼭 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오늘 저를 만나자고 한 목적이 뭐예요? 나한테 뭐 얻고 싶은 게 있으니까 인수이가 쓴 걸 나한테 보낸 거잖아요. 저랑 엄마의 기억 속으로 들어가 보실래요? 네 얼굴이 안 보여.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경호야, 내가 꼭 찾아야 되는 게 있거든? 경우야, 아저씨는 엄마의 마지막을 이렇게 슬프게 기억하고 있어요? 너 답답한 마음 알아달라는 거야? 지연아, 너 알고 있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어딜 가도 아저씨 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엄마!
엄마는 왜 내가 아니라 아저씨를 기억하고 있을까요? 원래 기억은 불공평한 거야.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어?